이 글을 쓴 후 니체의 서광에서 똑같은 내용의 글을 발견해서 더욱 흥미를 느꼈다. 즉, 차라리 이주를 원한다. 새로운 세계, 특히 나 자신을 다스리고 싶다. 노예의 위험성을 느낄 때마다 자리를 옮기고 전쟁과 모험을 피하고 최후에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이 더러운 예속과 초조와 원한과 반항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하고 말았다. 방랑은 수없는 내일의 걱정을 주는 것이며 생활을 언제나 불안으로 몰고 갔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실에서 정력을 소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었다. 나는 사색과 지필의 여유를 바랬던 것이었지만 방랑은 명상, 여가, 자유의 그 무엇도 주지 않았으며 한편 정상적인 직업은 그 같은 경향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양쪽 다 내게는 유해했다. 가을이 오자 나는 아직도 생존이라는 이 어려운 문제가 미해결의 장임을 알게 되었다. 다만 집에 앉아 고민만 해봤자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은 확실했다. 내 의지는 끊임없는 도전의 벽에 부딪혀야만 했다. 1950년 9월 나는 불란스로 가기로 결심했다. 세너 강변의 어느 멋진 집에서 글을 쓴다거나 그리의 보헤미안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내게는 어느새 지필 의욕도 사라져 버렸고 지성은 나를 생명에서 멀리하게 하는 질병이라 여기고 있었다. 불란스에서 무엇을 찾고 싶어 하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일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나는 도버까지 우선 타고 갈 셈으로 출발을 했다. 캔터베리 근방에서 한 주일 동안 호프를 채집하는 일을 하고 다음 2주일은 도버 근방에서 감자 캐는 일을 했다. 농가 주인은 감자를 쌓아놓은 낡은 움막에다 나를 재웠다. 나는 그 움막 같은 2층방의 가장 튼튼한 모퉁이에서 잠을 잤다. 같은 움막이라도 크기만이 마룻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어둡기 전에 몸을 눕혔다. 그 다음에는 창고에 떨어질까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 3주간의 수련이 끝나자 불란스로 건너갔다. 안정되지 못한 생활은 적막하여 정신은 해이시킨다는 오랜 생각들을 확실히 체험한 것은 불란서에서의 2달이었다. 여기서 한때 나는 유명한 여류 무용가 이자도라의 오빠 레이몬드 당컨의 아카데미에서 살았다. 당컨은 소박하고 고집센 미국인이었으며 대문자밖에 없는 활자의 인쇄기로 자작시를 서툴게 인쇄하며 뉴파리욕이라는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었다. 그의 기다랗고 하얀 머리칼은 이마를 두른 밴드에 눌렸고 고대 로마풍의 도가를 입고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는 루소주의에다 일찍이 백망장자였던 자신의 실천 이념을 가미시킨 자칭행동주의라는 철학을 얘기하고 있었다. 마치 중세기의 공인 같은 손수만 만든 것으로 살아가며 많은 제자들, 물론 나도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시인이 변소를 고치고 괜히로 도랑을 팔 줄 알면 훨씬 더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몇 주일 동안 나는 그의 신문의 인쇄를 도와주고 그 보답으로 하루 3끼의 채식과 침대를 얻었다. 그러나 내게는 하루 3끼의 식사가 일주일에 2번 행하는 그의 강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곧 알아버렸다.
그는 내게 즉시 잠자리를 옮겨버리라고 호령을 했다. 나는 분개하지는 않았다. 물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한 그의 플라토주의와 나의 이념과는 너무나 큰 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카데미에 입학한 당초에는 내 태도에 그의 관심을 집중시켜 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노인이었다. 내가 그 어떤 매력을 느끼기에는 너무도 정력이 없는, 대화조차 나누기에 힘이 부족한 늙은이였다. 그러니 얼마 안 돼 그의 친척이 부담스러웠던 차에 퇴학 명령을 받자 일면 마음이 거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슈트라스버그를 향해 떠났다. 그곳은 내가 14살 때부터 펜팔을 해온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거기서도 운은 없었다. 그는 나와 최후로 만난 후 공산당에 가입했던 것이다. 3년 전 영국에서 만났을 때는 바보 같은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철저한 막스주의자가 돼버렸고 한편 내 종교적 태도도 그와 같이 성장하고 있었다. 처음엔 슈트라스버그에서 고무상을 하는 그의 부침 밑에서 일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둘의 토론이 격렬해져 의견이 갈라지자 그 문제도 그만 사라져 버렸다. 2주일이 지나자 서로가 참을 수가 없었고 어느 날 특별히 심하게 의견 충돌이 있었던 후 나는 영국 영사관으로 가서 본국으로 돌아갈 차비를 빌렸다. 이튿날 늦게 나는 레스터에 되돌아왔다. 크리스마스 불과 몇 주 전의 얘기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